안녕하세요. 비움과 체움으로 건강을 이야기하는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당뇨인과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이 겨울철에 드셔도 좋은 간식 콜라비로 채우는 이야기를 진행했는데요. 오늘은 껍질차를 이용해서 항암 관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기치 않게 당뇨나 파킨슨병 또는 크론시병,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질환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나 이제 어떻게 해야지? 무엇을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장 먼저 하게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 찾아왔을 때 또는 그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에 어떤 것들을 먹으면 좋고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한의사로서 제가 절망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정말 속상했던 그런 적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그 말기암 환자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복수가 너무 심하게 차서 뭐 거동도 거의 힘들고 숨쉬기조차도 힘들어하는 그런 상태에서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 치료하는 것 외에 집에서 어떤 음식을 드시냐 그리고 어떤 도움들을 받아왔느냐 말씀을 드렸더니 집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대요. 그냥 라면이라든지 국수 이런 것들 위주로만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몸이 이렇게 안 좋은데 라면 위주로 드셨다고요? 그랬더니 그 병원에서 홍삼이라든지 한약이나 버섯다리물 아무것도 드시지 말고 그냥 입맛에 땡기는 것만 드시라고 했대요. 저는 이제 그게 의사 전달이 좀 잘못되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콕 집어서 그렇게 한약이라든지 버섯다리물 이런 것들을 드시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조금 뭐 감기가 걸렸다든지 아니면 아이에게 이제 피부에 염증이 좀 생겼다든지 이럴 때만 해도 먹을 것을 가려서 먹이잖아요. 그래서 인스턴트 식품 위주로 먹였을 때랑 신선한 제철 과일이라든지 제철 채소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우리가 밥상을 꾸렸을 때 하고 이 건강의 그런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음식을 가려 먹지 말고 아무거나 드셔라. 물론 이것은 이제 항암 치료를 하다 보면 입맛이 없어지고 그래서 먹을 것들을 제대로 못 먹다 보니까 뭐라도 드셔라. 저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항암 치료를 하다 보면 이제 밥맛 없어지고 그리고 혈액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손발이 시리고 저리고 기운 없어지고 이제 잠도 잘 못 자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럴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껍질차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껍질차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를 이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식물성 파이토케미칼 그랬는데요. 그 우리에게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들이 대부분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이 파이토케미칼 요것들의 어떤 작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들을 한번 들어보면요. 카테킨, 뭐 녹차 추출물이죠. 피크노제닐이라고 해서 그 혈액순환에 도움을 많이 주는 게 있는데 소나무 껍질이에요. 그리고 소나무 껍질에 들어있어요. 퀘르세틴 어디에 많이 들어있는지 아시죠? 양파 껍질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콜라비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 콜라비의 껍질 여기에 그 보라색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껍질을 말려서 차로 활용하자 이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런 껍질들을 많이 활용하는지 여기서 답이 나오지 않나요? 이렇게 소나무 껍질에 들어있는 피크노제닐, 양파 껍질에 들어있는 퀘르세틴, 그리고 콜라비 껍질에 많이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이런 것들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이제 살펴보자는 얘기인데요. 자, 여기에서 보면 이 보라색이 암 줄기세포예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그 주황색이라고 할까요? 여기가 이제 암세포인데 여기에서 보면 커큐민이라든지 소위 이소프라보노, 설포라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레스베라토롤, 라이코펜, 케르세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베타카로틴, 그 당근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버섯에 많이 들어있는 뭐 베타글루칸. 이제 이런 성분들이 충분히 우리 몸에 그 부족함 없이 충분히 들어갔을 때
그때 암 줄기세포가 저절로 사멸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암세포를 유발하는 유전자들의 그 스위치가 꺼지고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들의 스위치가 켜지면서 이렇게 암 줄기세포가 사멸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물론 이게 흔히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산속에 들어가서 아니면 그러니까 자연에 들어가서 자연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만 또는 발효된 식품들, 음식들만 드시면서 가끔 가다 보면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다 이런 선고를 받았었는데 이렇게 회복된 그런 분들이 가끔 나오시잖아요. 자, 그런 것들은 이렇게 내 몸에 꼭 필요했는데 부족했던 그런 것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이 파이토케미칼들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요. 물론 이것 하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파이토케미칼 외에 또 다른 영양요법들이 같이 들어가야 되지만 어쨌든 오늘 파이토케미칼에 이제 집중해서 본다면 제가 콜라비의 껍질이라든지 양파 껍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차 끓이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구하기 쉬운 것들만 이제 들어있어요. 자, 한번 들어볼까요? 자, 양파 껍질 말씀드렸고요. 양파 껍질은 그 바깥에 가장 지저분한 것은 이렇게 떼어나고 그러고 나면 좀 붉은 색깔의 그 껍질이 있어요. 그 부분을 이제 따로 분리해서 이제 말렸다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늘 껍질이 있어요. 마늘 껍질도 마찬가지로 바깥에 하얀 부분은 걷어내고 그 안에 약간 그 자주색빛이 도는 그 껍질 부위를 이제 따로 까서 말려두는 거예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콜라비 껍질 깎아서 말린 것 이렇게 세 가지의 껍질이 들어가고요. 거기에다 또 하나의 껍질이 있어요. 그 세 개의 껍질만 들어가면 맛이 너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귤 껍질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귤 껍질은 이제 귤피라고도 하고 한약재 명으로 그리고 그것을 오랫동안 말려 이제 보관했다 쓰는 걸 진피라고도 하는데요. 그런데 그 귤 껍질을 말려서 사용을 하되 되도록이면 이럴 때는 유기농 귤을 좀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가지죠. 마늘 껍질, 양파 껍질, 콜라비 껍질, 귤 껍질 이렇게 껍질을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한다면 버섯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버섯 중에서 그 표고버섯을 말린다든지 아니면 목이버섯 중에 그 하얀 게 있고 검은 게 있는데 저는 주로 이제 그 검은색이 도는 버섯을 썼으면 좋겠어요. 검은색이 도는 버섯으로 그 까치버섯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주변에 혹시 가을철에 이제 까치버섯을 구할 수 있는 분들은 그것을 말려두었다 활용하는 것도 좋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검은 빛이 도는 그 버섯류들 말린 것을 아까 말씀드린 그 네 가지의 껍질하고 같이 넣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생강대추. 자, 이렇게 그 버섯 말린 것 그리고 네 가지 껍질, 양파 껍질, 마늘 껍질, 콜라비 껍질, 그 다음에 귤 껍질 여기에다가 생강, 대추를 넣어서 끓이면 되는데요. 이것을 주전자 하나에다가 이 껍질들을 이렇게 한 움큼씩 한 움큼씩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람수를 굳이 재지 않아도 되고요. 이렇게 넣어서 이것을 따뜻하게 보관하면서 하루 종일 마시면 이것이 그 비단 항암을 받고 있는 분들, 이게 항암 관리뿐만 아니라 평소에 염증이 자주 생긴다든지 아니면 내가 면역력이 떨어져서 좀 감기에 자주 걸린다든지 이런 분들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쉽죠? 자, 이렇게 껍질들을 이용한 껍질차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드시면서 겨울철 건강하게 지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